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2018년 하반기부터 커지기 시작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 마찰은 이윽고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한국 경제 침략에 돌입한 것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소분이나 마찬가지였고 일본 소재의 의존도가 높던 국내 반도체 시장으로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일무역 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한일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대일무역 수지의 적자 극복이 가능하다는 분석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 반도체의 재고도 쌓여 있고 탈일본화의 해법을 찾았다는 보도 또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분석이 다시금 일본에서 재점화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1년 반 만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국산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벅찬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수출 규제가 과거의 일이 돼 가는 사이 한국에서는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장치의 국산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불화수소 수입 통계가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년보다 75%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90%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수출 규제 직전 6월 3026톤이었던 일본 불화수소 수입량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0으로 줄어들고 일본 정부가 일부 수출을 허가하면서 12월 수입량이 793톤으로 늘었지만 수출 규제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월 평균 수입량이 400톤에 그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이 일본산과 같은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공급을 시작했고 SK머티리얼즈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양산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강경책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이 반도체 관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를 가속화를 이끌어내었다. 타격은 고스란히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 등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의 몫으로 돌아왔다.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두 회사는 연간 60억엔의 손실을 입고 있는 중이다. 스텔라케미파는 2019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출하량이 26% 감소했고 작년 4에서 9월 출하량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탈일본 및 국산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비 보조에 배정했다. 첨단 개발 지역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듀퐁이 신공장 건설을 결정하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의 탈일본화가 성공적이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의 자충수가 되었다며 보도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60억엔의 손실이라니 일본 정부는 정말 미친 건가? 자기 골대를 향해 골을 넣는 공격수 같아. 60억 매출 감소는 작은 기업이라면 무너질 정도의 손실이야. 제발 버텨냈으면 좋겠네. 또 한국만 배불려주는 일을 하는구나. 자민당은. 이제 와서 항복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일본은 백기를 들어야 하는 입장이야. 또 가짜 뉴스겠지.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국교 단절해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여기에 우익들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한국을 희롱하며 2배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아베는 몰랐던 거야?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나빠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 뿐이구나.
과로사 직전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쥐꼬리만큼 남겨먹는 장사지. 대기업 삼성이 심심풀이로 뛰어들어 버리니 일본의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네. 그래봐야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지 자체 생산해봐야 결함품 불량품들 투성이일걸. 멍청한 무익들. 한국이 기술력이 없다는 건 도대체 어느 시대의 이야기야? SSD 분야라든지 한국산 부품이 최고의 품질이야. 삼성 제품을 사놓으면 안전성에서 절대 걱정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고성능 고품질이야. 일본의 SSD는 반면 저가 염색가로 판매할 뿐이잖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고. 외교는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데 결국 이 무역 분쟁의 결과는 한국에 타격을 못 주고 일본이 수출을 이루며 패하는 그림으로 끝나게 될 거야. 일본은 이상한 데서 쓸데없이 고집적이니까. 결국에 또 삼성의 독주로구나. 한국을 주먹으로 한 대 쳤더니 미사일이 날아들어오는 격이야 이거는. 올해랑 내년이 역사상 최고의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감정 외교를 지속하는구나. 호황에 탑승해도 모자랄 판에 도쿄올림픽 따위에나 열을 쏟고 실속 없는 쓰레기 정부야. 한국의 위기를 항상 잘 극복하는 걸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어. 웃기는 외교네. 한국은 실리를 챙기지만 일본은 보여주기식 체면치레를 챙기고 있어. 저런 쓰레기 외교에 환호하는 우익들은 정말 한심해. 또 일본이 한국에 지고만 것인가? 아베가 집권한 이후로 일본은 한국에 한 번을 이기질 못하고 연전연패야 그냥. 도대체 저놈을 뭘 믿고 우익들은 계속해서 당선시켜준 건지 모르겠어 나는. 역시 자민당 정권은 쓰레기통이야. 일본은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야. 이대로라면 일본은 후진국이 될지도 모르는 거야. 우익들은 매번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웃기만 하지만 실상을 잘 파악해보길 바래. 정치가가 국민의 돈을 강도짓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참담하네 정말.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산업을 아베 매국노 정권이 때려잡아 버렸네. 아베는 혐한인 척하지만 사실은 친한이 아닐까? 아베가 자인이치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봐 나는. 국민의 책임도 크다고 봐. 어리석은 위정자를 투표로 뽑은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뜻에 따랐을 뿐인데 멸망의 길에 걷는 군화 자국민의 기업을 망치는 정부는 전 세계에 일본 하나뿐일 거야. 우스운 일이네. 일본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우익들은 선전하지만 정작 일본과 단교하면 승승장구하는 게 현실이야. 일본과 단교하면 더 잘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 모르겠네. 어차피 60억엔에 우왕좌왕하는 하청업체들일 뿐이야. 모르겠고 그냥 계속 반일운동해라. 단교는 대환영이야. 우익들은 기본적인 경제 논리도 모르는구나. 저러니 현실도 모르고 정치인들 이빨린 소리에 넘어가는 거야. 하청업체가 크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네. 하청업체부터 무너지면 일본의 근간부터 흔들린다. 심지어 일본은 삼성처럼 세계에서 손에 꼽는 대기업조차 없지. 삼성의 매출 수준은 점점 늘어나서 계속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들은 무너지기만 하는구나.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정말 죽을 지경일 거야. 한국을 쥐어짜려다가 죄 없는 일본인들이 쥐어짜이고 있네. 삼성이 판에 뛰어든 이상 일본의 시장 자체를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일본에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뿐 아니라 삼성이 대량화에 성공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일본을 찍어 누를지도 몰라. 한국과 삼성과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했어야 했는데 감정 외교로 자충수를 두다니 바보 같은 짓이었어. 전반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충수였다며 탄식을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일본은 스스로 자멸했다며 무역 분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기술이 부족해 고노동 저수익에 비효율적인 생산밖에 하지 못한다며 일본의 기업의 현실에 씁쓸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 정권을 비판하는 댓글 또한 특히나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내수익들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보다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며 내수익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댓글이 한국과 단교를 하자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갑작스레 맥락 없이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